문서 수령 절대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비 학교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금부터 한번 뭐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쌤이 이번 시간에 수학에서 이렇게 도서관을 활용하는 이유는 수학 책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있는 정보보다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양의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주제에 관련된 지식들을 모아서 다음 시간을 위한 탐구 자료 수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국어가 아니라 수학 시간이네요. 네. 수학인데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구나. 책 찾으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왁자지껄한 공간이 될 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수업 수업 주제가 미적분에 관한 자료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못 따라가니까 같이 윤희를 커버하면서 아. 넓이 구하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우리 원을 이제 피자로 나누는 거. 그건 거야, 그게. 사각형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거 얘기한 거야. 근데 무한대로 더하면 무한인 거 아니야? 응? 무한대로 더하면 무한대로 어떻게 더하면. 무한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 무한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데 무한에 도달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야, 이렇게 이제 학습해야 되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보는 수업을 하면 수학 개념부터 뭔가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찾은 자료를 보면서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알려주기도 하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죠. 네. 고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쌤 봤을 때는 이거 괜찮더라고 책이. 이 수학에 있을 모도 있어요. 무조건. 맞아. 쌤 알죠.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할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어지는 수업에서 모든 학생이 발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 모든 학생이. 네. 오늘 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한 활동을 발표 자료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업은 자신이 맡은 분야를 공부한 후 그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가르쳐주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미분의 토끼랑 거북이가 있었는데 이제 장문의 역설이라는 거. 조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예시를 네가 찾아왔어. 봐봐, 이게 감자야. 내가 이 감자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감자가 되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 근데 이 감자를 그냥 구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걸 넓게잖아. 슬라이스 한번 때려. 근데 이것도 모양이 울퉁불퉁해서 내가 구할 수 없어. 그럼 한 번 또 자르는 거야, 세로로. 그럼 뭐 막대기가 여러 개 나올 거야? 이것도 구하기 힘들다. 레몬의 큐브 모양으로 또 잘라. 얘네들을 또 하면은 감자 전체가 돼. 그럼 이게 감자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 이게 적분 중에 하나야. 감자를 이용해서 적분을 설명하니까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서로 이제 알려주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분이 미분보다 2000년 앞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이 아르키메데스의 묘비에 통해서 확인을 했대. 묘비 내용을 보니까 구에 인접하는 원기둥의 부피가 그 구의 부피의 1.5배라는 거야. 이거를 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냈다는 거지. 뭔가 내가 먼저 정확히 안 후에 여러 각도로 고민해보고 친구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알려줘야 되니까 공부를 이게 허투루 할 수가 없겠어요. 다른 학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공부를 해라. 이 공부법에 실제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집단이 있었는데 한 집단에는 그냥 오케이 좀 있다가 시험을 볼 거다. 그래서 공부해. 이 집단은 네가 친구한테 이 내용을 티칭을 할 거다. 그리고 15분 똑같이 준비를 해요. 근데 15분 뒤에 티칭을 안 하고 모든 집단이 시험을 봐요. 근데 이 티칭 준비했던 집단이 시험을 훨씬 잘 봐요. 이 그냥 공부했던 집단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티칭 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아요. 티칭 한다는 준비가 달라요. 이 학생이 이거를 준비할 때 모르는 학생의 퍼스펙티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이거를 말을 하면은 얘가 어떤 질문 나올까? 그러면 다르게 설명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습은 진짜로 이 소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거라고 믿어요. 친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공부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네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제일 공부를 했다는 게 뿌듯했을 때가 이런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하고 물어보면은
그때 정말 뿌듯해요. 맞아요. 내가 이래서 공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막. 새벽 1시에도 대답해줘요. 예. 정말로. 왜냐하면 저는 혼자 공부하면 재미가 없는데 친구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공부를 하면은 뭔가 제가 굉장히 그래 내가 해줄게라는 생각으로 정말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1학년 때는 상대평가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수행을 할 때 안 도와주려고 해요. 아이비는 진짜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거 피드백 해주고 이것도 피드백 해주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적을 진짜 잘 받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상대방 눈치도 안 보고 선생님 눈치도 안 보고 선생님도 다 협력해서 같이 쓰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잘했으면 다 같이 좋은 점수 받아야지. 처음에 선생님 딱 이 주제에 대해서 문쟁을 해라 라고 하면 애들끼리 서로 막 언성 높아지면서 사실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다들 뭔가 누구 한 명이 의견을 얘기를 하면 다들 그것도 맞지 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자기 의견을 좀 고쳐나가고 그런 게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서로 말하는 것도 편하고 좀 되게 분위기도 좋고 서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다 가족 같죠 그냥. 좋을 땐 좋고 미울 땐 미웠다가도 결국 나 미운 뗄래야 적 뗄 순 있어? 없고. 아니 미운 적은 없고. 미워도 그냥 미운 것만은 뭐 고양이가 장난치는 미움 그런 거지. 뭐라고? 그 약간 내 형제 바라고 있는 느낌으로 공부 정이 들었나 보다. 네. 그쵸. 정말 신기한 관계였네요. 네. 공부하면서 사실 정들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네. 아니, 절대평가를 하는 학교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거는 일단 둘째치고 학교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그런 좋지 거예요. 않아요. 사실 우리는 상대평가라니까 남에게 가르쳐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내가 쟤보다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상대평가 체제하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흔한 예로는 뭐 필기노트도 안 빌려주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뭐 나 어제 공부 안 하고 잤어, 뭐 TV 보느냐고 못했어 이런 그러니까요. 거를 이렇게 막 눈치 보기도 하고 막 기싸움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랬는데 저는 그게 뭔가 어릴 때 친구들 사이에서 당연히 뭐 의례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평가 방식 때문에 일어났던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일부분. 네, 조금 씁쓸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슬픈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는 교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IB에서 고2 학생들의 화학 수업 시간이네요. 해석하고 그래프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자, 우리가 IB 화학을 이수를 하는 과정에서 필수로 해야 되는 실험이 10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 열량계를 가지고 반응열을 측정하는 실험을 할 건데 자, 일단은 황산구리 수용액을 여러분들이 제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온도계로 그 용액의 온도를 재어가면서 중간에 온도가 일정해지면 아연 분말을 투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 황산구리와 아연 금속 사이에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열을 우리가 체크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실험의 방점은 어디 있느냐?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을 지금 좀 키워야 돼요. 그건 이해되죠? 아마 아름답게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건데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해보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누누 얘기했지만 실험이라는 게 실패하는 경험이다. 실패도 상관없는데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얻어야 될 정보는 뭐냐면 꼭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개선하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실험을 안 해요 말 그대로. 너무 재밌겠다. 사실 저희 수업 시간에 네. 하는 실험이 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였지 저렇게 제대로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 수업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험은 좀 학교 현장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2 학생들이 실험한다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나 선생님께서도 실패해도 괜찮다 네. 이런 말씀까지 꺼내셨어요. 24g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24.97 쓰면 되죠. 0.1g인 0.1g을 보여줘봐. 할 수 있다. 오, 됐네. 선생님이 또 조력자 역할을 또 해주시는 그러게요. 네. 자, 거기다 이제 물 넣고 여기다 이제 용액을 만드세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물을 더 채워가지고 눈금 여기 있다. 일반 학급에서는 누적된 실패 경험 때문에 더 이상 학업을 이제 이어가지 못한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 IB에 참여하게 되면 일단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서 할 수 있거든요.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도 좋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만점이잖아요. 네. 어떻게든. 근데 IB에서는 성공과 실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실험의 설계와 과정에 집중하고 그 결과를 또 스스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실험의 목적이거든요. 훨씬 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편하게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은 네가 해야지. 자, 그리고 A, S. 됐어? 끝. 아연을 네. 덜어 넣으세요. 지금 실험이 아주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거의 동시에 넣으세요. 동시 하나, 셋. 뚜껑은 빨리 닫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열이 오르는 거를 확인만 하면 되겠다. 나 지킬 건데. 오. 확실히 발이. 그렇지. 됐네. 이렇게 해갖고. 그러고 이제 천천히 되는 감소 그래프 그리고. 그러면은 추세선 2번 그리면 됩니다. 끝. 끝. 근데 네. 뭔가 이 팀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떨어지고 있네, 왜? 원인을 찾아내는 게 뭐 있나? 학생이 이제 표정만 봐도 멘붕 딱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 맞네. 360초 넣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표정도? 네. 아니, 1500초네. 아이고, 그래프가 네. 아까 그 예쁜 그래프가 아니고. 아, 그러네요. 일단 온도가 덜 올라갔다는 거는 열이 덜 발생했다는 거고, 열이 덜 발생했다는 거는 반응이 덜 진행됐다는 거고, 각각의 단계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다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하면 돼요. 야, 이 실험이 실패한 것을 탓하진 않고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오히려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큰 공부가 될 것 네, 같기도 하네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의 결과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과정 사진 찍고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조사할 것 같긴 해요. 실험 후에는 실험과 관련한 발표를 또 진행한다고 하네요. 저희 오차 발생 원인은요. 실험 과정 생각해봤을 때 이제 마그네틱 바가 온도계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다음 용액이 좀 덜 섞였을 확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용액이 덜 섞였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 황산고리 용액을 만들 때? 네 섞긴 섞었는데 날카롭습니다. 네, 지금 색깔이 질문이.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이를 문제점을 넣었고 그다음 피펫에서 용액 온도계가 담을 때 용액이 있는 밑부분을 조금씩은 잡았어가지고 이 부분 또 오차의 원인이 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은 이제 아연 덩어리를 이제 곱게 만드는 것, 그리고 피펫에 이제 윗부분을 잡아서 옮겨 담는 것, 실험 과정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숙지를 한 후에 이 실험을 또 하게 된다면은 실험의 결과가 좀 더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학생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정말 많은 실험을 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죠. 뭐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실패를 했을 때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고 앞으로 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런 수업 현장이 궁극적으로 가능한 것은 절대평가 형식의 평가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설명할 때 보통 뭐 자전거 타기의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전거 타기요? 네, 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다를 수업의 목표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네. 절대평가는 결국에는 스스로 자전거를 잘 타게 됐는지 얼마나 능숙하게 탈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간에 뭐 몇 번 넘어졌는지 실수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자기 실력을 키우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상대평가는 옆 친구보다 내가 얼마나 더 잘 타느냐. 비교를 하게 되죠. 이게 성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전거를 잘 못 타도 옆에 있는 친구보다 뭐 조금 덜 넘어지면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자전거를 너무너무 잘 타도 옆에 있는 친구보다 좀 더 많이 넘어졌다 하면 네. 밀릴 수 있는, 맞아요. 점수가 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상대평가는 자전거를 배운다는 목표는 있고 옆에 친구 몇 번 넘어졌지? 여기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누가 더 많이 넘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1등, 2등이 갈려지잖아요. 한 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맞아요. 결국은
쉽게 포기하고 싶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목에 적용이 되면 뭐 수포자, 뭐 과포자 이런 부분들이 양산이 되는 거죠. 절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남과 나를 일단 비교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그냥 내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나한테 집중하고 있지만 또 혼자 가는 길은 아니잖아요. 네. 같이 가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학생과 밀착해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IB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바가 피드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의 공식적인 만남과 피드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31명인데 그 한 명당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봤을 때 길게는 뭐 한 30분, 40분 이렇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피드백하는 시간이 일단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도 그냥 강의식 수업을 하고 아이들과의 추가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수업을 했던 과거를 제가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강점을 좀 더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힘듦은 있지만 그것들을 좀 상쇄하는 그런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생 때 보면 선생님 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 그냥 자기 혼자 말씀하시고 그냥 받아 적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또 선생님 분들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해를 못하니까 다 성적도 안 나고 지금은 뭔가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같이 배워나가니까 성적은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좋으신 게 선생님들도 같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맞아. 반응이. 되게 격하게 동의하는데요. 네. 그래서 같이 탐구하니까 이게 선생님들도 선생님만의 의견을 굽혀주시거든요. 저희가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협력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나요? 절대평가라서 가장 큰 거 같아요. 절대평가라서. 제가 보신 선생님들 한 번도 뭐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성적으로 뭐 차별하는 거 절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적으로 저희 존중해 주려고 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절대 평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협력을 하니까 교실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표정이 같고요. 달라져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잖아요.